그래서 두 번째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표님 두 번째 이슈는 어디서 가지고 오셨어요? 예, 캐나다 CTV라는 언론사가 있는데 우리가 언제나 주목하고 있고 관심을 하고 있는 이제 캐나다의 60조제 잠수함 사업에 대해서 CTV가 아주 중요한 보도를 해서 이 부분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CTV 뉴스를 가지고 오셨습니다. 요 뉴스를 아마 기다리셨던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. 예. 워낙 또 이 관심이 있는 또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기사에는 어떠한 내용이 실렸습니까? 예, 그 쭉 저희 코너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60조짜리 반 잠수함 사업이 캐나다 이제 CPSP 사업이 원래 이제 누가 이제 낙점할 것인가에 대한 데드라인이 6월 말이었습니다. 이제 우리나라 시간 6월 말이 넘었고 그 미국 캐나다 시간으로도 뭐 6월 말이 넘었다고 봐야겠죠. 왜냐면 벌써 그 장이 끝났으니까요. 그렇다면 사실은 언제까지 이제 그걸 데드라인 넘길 것이냐라는 어떤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CTV에서 뭐라고 발표했냐. 6월 말에 데드라인을 갖다가 넘기고 유예해서 연기할 것 같다. 잠수함 사업을 누가 선정할지를 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. 그렇다면 이제 6월 말까지 발표를 안 나서 언제 발표할지라고 생각했는데 CTV가 거기서 힌트를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6월 말에 이제 발표가 안 날 것이고 그러면 보다 좀 연기를 해서 발표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저희 요 뉴스 키워드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키워드는 당초 시한대 발표 예상 시기입니다. 원래는 언제까지, 어제까지였나요? 네, 그죠? 그 6월 31일까지였죠. 근데 30일까지 발표는 안 났으니까 7월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건데 이미 물리져 넘어갔죠. 근데 CTV는 이제 물리져 넘어갔는데 언제 이전이라 발표를 할 것이라고 CTV는 이제 전망을 했냐면 7월 7일 날 나토 정상회담이 이제 터키의 앙카라에서 열리는데 그때 이제 캐나다의 그 키니 총리가 참석을 합니다. 그러니까 키니 총리 입장에서는 7일 날 나토 정상회담 가기 전에 해당 발표를 할 것이다. 왜냐하면 이 사안이 나토 회원국과도 관련돼 있고 유럽과도 관련돼 있고 그 나토 회원국이 대부분이 사실은 그 북미에 있는 캐나다, 미국, 나머지는 다 유럽입니다. 이런 점에서 나토 정상회담 갔는데 정상끼리도 그냥 오며 가면서 키니 총리한테 도대체 잠수함 누구한테 주는 거야? 라고 얘기를 한마디씩만 들어도 키니 총리 입장에서 크게 스트레스 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7일 이전에 공식적인 발표가 있지 않을까. 발표를 한다면 잠수함 사업을 누가 선정할지를 정하거나 아니면은 불가피하게 우리가 또 고민이 많으니까 추가로 연기를 하겠다라는 어떤 분명한 공식적인 이제 발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 CTV는 7일 이전에 잠수함을 누가 선정할지를 결정할 것이다라고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대표님께서 언제쯤 발표될 것 같으세요? 저는 이제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이제 그 분명한 발표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캐나다가 원래는 3월에 하기로 했다가 6월에 하기로 계속 연기를 했는데 연기를 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. 한국과 독일에서 최대한 인센티브 갖다가 최대한 지원책을 갖다 빼내려고 하는 어떤 의도가 보여집니다. 그래서 제가 저희 코너에 몇 번 말씀했지만 사실 6월에 안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7월 7일 날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. 그렇다면 이제 9월까지도 이제 갈 수 있지 않을까. 그러면서 이제 한국과 독일의 양국 정부에 이거는 이제 한 기업의 문제를 떠났기 때문에 한국과 독일 양국 정부에다가 치열하게 여기는 이걸 내놓겠다는데 거기 상황에 너네들 무엇을 줄 수 있느냐. 여기서 치열하게 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런 맥락에서 어쩌면 9월에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게 보니까는 요 기사에 나온 내용을 여러분들께 시청자분들께 좀 전달을 해드리면은 전문가들은 결국에는 정치적 판단이 승부를 가를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. TKMS 그러니까 독일을 선택을 할 시에는 기존 동맹 체계가 강화된다라는 점이 강점이고 한화를 선택을 한다면 한국과의 국방 협력 강화 그리고 인도 태평양 전략을 강화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. 이게 어떻게 될까요? 근본적으로는 이제 이미 보통 이렇게 큰 대형 국제 사업에 있어서는 우리가 표면적인 거 말고도 물밑에서 주고받는 것을 이렇게 더 영향을 끼칩니다. 그죠, 예.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이번 60조짜리 엄청난 사업에 대해서 물밑에 주고받을 것이 분명했는데 캐나다 이번 사업의 특징이 무엇이냐? 그걸 아직 공식화시켰어요. 그 100점 만점에 너네가 어떤 정부가 우리나라에게 무엇을 줄 것인지 갖다가 그 처리하는 분량이 100점 만점에 50%에 해당합니다.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캐나다가 공식화 시켰기 때문에 한국이 무엇을 줄 것인지 독일이 무엇을 줄 것인지를 갖다가 정량화해서 그다음에 이제 결정하겠다는 어떤 그 노림수가 처음부터 있었고 이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이제 막판까지 이제 독일과 한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할 텐데 여기에 또 다른 변수가 무엇이냐. 독일을 넘어서 EU 전체, 나토 전체 회원국들이 그 캐나다한테
이모저모로 압력 내지 독일에 갖다 주는 게 어때? 이런 식의 어떤 의사표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 그 의사표시가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냐? 그 캐나다가 이 잠수함 사업을 한 다음이긴 하지만은 그 유럽의 유명한 이제 펀드가 있습니다. 외교안보 펀드가 세이프 펀드라고 하는데 세이프 펀드에 가입을 했어요. 가입을 했으면은 그다음 어떤 수혜가 있느냐? 세이프 펀드를 통해서 캐나다가 다른 방식을 통해서 그 자금의 어떤 저리로 조달할 수 있는 역량이 생깁니다. 이 잠수함과 무관하다 볼 수 있지만 하지만 잠수함과 무관하지만 또 다른 캐나다가 다른 어떤 그 안보 사업을 펼칠 때 이 유럽의 세이프 펀드를 통해서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갖다 키니 총리가 눈치 안 볼 수 없다. 이런 맥락에서 사실은 아직까지도 발표를 안 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